저희는 창업이나 취업이나 도전을 멈추지 말자는 뜻에서 학교 협동조합의 이름을 무한창업으로 짓게 되었어요. 저는 교사라기보다는 학생들이랑 동등한 조합원의 입장에 있고요. 학생들이 하는 것도 저도 나눠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 이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계속 해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제 의견도 더 적극적으로 내고 또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도 조금씩 수용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해나가니까 조금 뿌듯한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은 그 공동체 의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협동의 가치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그 이론이 사회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아이들이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 효과를 얻습니다. 아이들이랑 예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봉제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백 벌씩 옷을 만드시는 봉제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자투리 원단 쓰레기들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줄이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사실은 그 자투리 원단들을 활용해서 그런 쿠션들을 만들었었는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아예 옷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자투리 천을 남기지 않고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이분들의 일거리가 더 밀접하게 옷을 만들지만 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실행해 봐야겠다. 앞으로의 목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적인 폐기물을 줄이면서 지역의 장인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일거리를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다면 저희는 지역에 조금 더 새로운 일거리를 드리면서 청년 창작자분들이나 요즘에 그런 1인 크리에이터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도 쉽게 제조를 하실 수 있게끔 좀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이 되려고 합니다. 창작자분들 그리고 제조하시는 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011년도) 7월쯤에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강제로 내쫓는다는 기사문을 보고 생각했던 게 그분들이 똑같은 서울 시민이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쫓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조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물류였거든요. 그래서 주변 제조업체들의 대표님들을 이제 여쭤보니까 다 물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이걸 모아서 우리가 수행하면 더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마리몬드라는 브랜드의 물류를 가져오면서 18평에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홈리스 쉼터나 그런 복지기관들이랑 추천 채용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뭐 이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지역 출신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할 당시에 청년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조금 더 주거 생활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쉐어하우스 우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스테이의 가장 큰 목표는 대규모 방식의 공동체 주택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집은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빌리면 전세 난민이 되고요. 집을 사면 하우스 푸어가 된다고 하거든요. 집 문제는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개인이 오롯이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협동조합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방식의 협동조합형 공동체 주택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개발하고 공급하는 이런 류의 주거 모델이 아마도 집을 빌리는 문제, 사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누구랑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함은 이런 주거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소유에 대한 생각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비슷한 평범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다시 볼까요?
하루. 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 그러나 그 속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경제활동.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은 생각지도 못한 사이 타인에게, 사회에, 자연환경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누군가의 경제활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허용 기준을 넘긴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혹은 며칠 전에 나갔던 음식을 재탕한 것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른 플라스틱이 우리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과 분배, 소비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바로 사회적 경제 활동입니다. 생산자는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대신 사람의 건강을 고려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판매자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며, 소비자는 싼 물건이 아니라 누가 만든 물건인지 어떤 수고와 경로로 판매되는지 알고 제값을 주고 삽니다. 이것이 사회적 경제 활동입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경제 시스템에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노동자 소유 기업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협동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아직도 낯설다고요? 협동조합,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서울의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며 살아가던 청년들이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성한 협동조합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실제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주택 운영에 참여합니다. FC 바르셀로나, 유럽의 유명한 축구 클럽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구단을 운영합니다. 타 구단과 달리 6년마다 조합원들이 구단 회장을 선출합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80여 명 유소년 축구 선수를 무료로 교육하고, 낙후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에이즈 예방 및 스포츠와 교육을 통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우유, 인천 서점협동조합, 한살림,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이 우리 생활에, 전 세계에 그 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니, 벌써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소재하는 세솔학교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협동조합입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 견뎌내고 배우고 함께 협동을 해보자는 점이 있었고요. 음료를 많이 파는 점, 설거지도 기본이라는 걸 많이 배우고 되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비장애 청소년이든 이렇게 학교 장애 학생이든 마을이 함께 키우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교육이 일단 일자리로 연계되고 이렇게 지역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되는 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 지역사회에서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는 장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성남에 있는 분당 경영고는 특성화고로 직업 연계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가게, 학교 카페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막 회계 처리, 경영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고 혼자였다면 다 하기 힘들었던 걸 친구들과 다 같이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것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꿈과 관련된 직업을 제가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돼서 그게 좋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바리스타 실력도 키우고 지금은 해설에서 제일 바리스타를 잘한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많은 활동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더 발전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는 좋았습니다. 용인에 있는 현암고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동조합입니다. 마을과 함께 운영하는 학교 가게 공간은 학생들의 자치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한 명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활동이라서 더 의미도 있고 소통이 된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협동조합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 편하게 서로 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적 공동체가 이런 거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해야 되는 이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이런 공부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게 가장 큰 의의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참 소중하고 값진 기회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협동조합이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하시는 지역 공간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학교 자치가 정말 활성화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게 너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의 경제 이론이 바로 사회적 경제거든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는 없었던 어떤 대안적인 그 사회적인 경험을 두려워해서 미리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만큼의 교육적 가치는 더 좋은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평 서종초 교육협동조합은 출판업입니다. 학생들이 자료집과 노트에 직접 디자인하고 마을의 가게는 학생들의 작품을 판매합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마을 교재를 만들어요. 마을 해관을 찾아가서 할아버지들은 설화나 전설 같은 옛 이야기도 듣고요. 마을에 있는 것들을 학교에 가져와서 교재로 쓰는 거죠. 그걸 이제 책으로 인쇄하고 책으로 인쇄된 걸 다시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래서 마을하고 협동조합하고 학교가 한꺼번에 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생협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접해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약간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 지금 학교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직접 이제 참여를 해서 다 주체가 돼서 하는 거고, 그 선생님들도 같이 또 아이들도 또 조합원이 돼서 다 같이 주체가 돼서 뭔가 일도 꾸며내고 상상해내고 또 그걸 실현해내고, 이 학교에서 이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본다.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눔, 협동, 민주, 개방, 지속 가능성, 공유, 공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나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참여, 협동, 함께, 같이.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